그래서 헥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런다. 외워야 된다. 인산당 연기, 인상당 연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1대1대1로 결합이 되어 있다. 자,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의 종류가 다르다. 하나는 디옥실리보스라는 당이고 하나는 그냥 라이보스라고 하는 당이다. 뿐만 아니라 DNA를 구성하는 연기는 4종류인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종류고요. RNA를 구성하는 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같은데 요 2개가 다르죠. 하나는 사이민, 하나는 유라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도 적어드릴게요. 왜 아데닌이라 그러냐면 이렇게 아데닌 아데노이드.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 아데닌 여기 뒤에 I는 I라고 발음하지 않고 E라고 발음합니다. 구아닌 대문자로 쓰든 뭐 소문자로 쓰든 구아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그 다음 사이민 이 사이민이 TH예요. 사이민 이게 우리나라 이게 번데기 바람이 난다. 번데기 바람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티그스로 지금 표현을 해둔 겁니다. 사이민. 그 다음 유라실은 이렇게 적어. 유라실 요거예요.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유라실이 있으면 DNA가 아니라 RNA구나. 타이민이 있으면 RNA가 아니고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구나.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여기서 연결되고 쭉 연결돼 가는 거야. 이게 연결된다고 나와 있지. 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누구의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과 공유결합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긴사슬 모양의 역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여서 결합을 하면 뭐가 된다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DNA 아니면은 RNA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앞에는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했니? 아미노산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 아미노산들이 탈수 축합 반응을 거쳐서 물이 빠지면서 결합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졸라 연결되면은 뭐라고 그런다고? 폴리펩타이드라 그랬는데 폴리펩타이드 이 자체는 단백질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것이 구부러지고 접히고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질 때만 그때 단백질이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헥산은 이것들이 졸라 연결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고 이 자체가 DNA, RNA라니까. 오케이? 이 자체가 DNA, RNA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헥산의 종류는 DNA와 RNA 두 종류가 있는데요. DNA와 RNA 두 종류가 있는데요. DNA는 두 가닥으로 돼 있어요. 두 가닥. 이거 한 가닥, 요렇게 한 가닥. 요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골격이라고 그래요. 골격. 영어로는 backbone이라고 그럽니다. backbone. 골격이에요. 골격. 이 두 가닥 double stranded 라고 영어로 표현을 해요. double stranded polynucleotide가
꼬여있는 이중나선 더블 스트랜디드 뭐라 그러더라 이거? 헬릭스 더블 스트랜디드 헬릭스. 우리나라 말로는 참 길게 쓰지. 두 가닥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을 영어로 표현하면 더블 스탠디드 헬릭스라고 해. 헬릭스. 이중 나선 구조예요. 머리에 많이 남아라. 고등학교 필수 단어니까 외우더라. 백본이 뭐라고? 골경. 백본. 등뼈 같은 거 말해요. 등뼈. 다른 뜻으로 등뼈라는 말, 척추라는 말도 돼요. 자, 근데 RNA는 이거 보세요. 홀로 백본에 염기들이 이제 붙어 있는 연결입니다. 한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되는 단일 가닥 구조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영어로 뭐냐면은 싱글 스탠디드라고 싱글 스탠드. 또는 디드라고 하면 형용사형이 되니까 ED를 빼가지고 그냥 싱글 스트랜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스트랜드라고 하는 가닥이라는 뜻입니다. 스트랜드라고 한 가닥. 야, 이거 전선 한 가닥 줘봐라 할 때 그 한 가닥. 국수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뭔가 좀 굵기가 있는 느낌이 들죠.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줄 치는 거는 말하는 거, 줄 치는 거. 그 줄 말하는 거예요. 줄. 레인하고 라인하고 차이는 압니까? 원 레인, 투 레인, 쓰리 레인, 원 라인, 투 라인, 쓰리 라인. 라인은 줄을 말하고 레인은 그 저기 칸 같은 거 있잖아. 그 칸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야, 이거 영어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죽인다. 스트랜드요? 예, 스트랜드, STRAND. RAND. 자, 당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두 가닥, 여기는 한 가닥, 요건 디옥실라이보스, 그냥 라이보스. 라이보스 영어로 이렇게 적는다 그랬지. 라이보스 이렇게 영어 적는데, 이 R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디악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적는다 그랬지, 그지? 이 DNA의 D자가 요 D자. 요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드, 여기 티민이 있지, 티민. DNA, 이 염기가. 그런데 여기는 티민이 없고 뭐가 있니? 유라실이 있지, 유라실. 자, 그래서 여기, 저 두 문자 있지? 이런 걸 두 문자라 그러잖아. 두 문자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 두 문자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일을 담당하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되어 있어. 좀 더 많은 일을 해요. 선생님, 혹시 이게 유전 정보 저장하는 기능은 RNA에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생명과학도 고등학교 3학년 과학이 돼버리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게. 전달,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여기 기능이 또 뭐 있더라? 여기 첫 번째 기능이 있고, RNA의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세 번째가 뭐지? 리보솜을 구성하는 거. 리보솜을 구성하는 거. 네 번째가 뭐지? 효소 기능이 있는 거. 효소 기능. 이때, 이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RNA를 특화해서 mRNA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메신저 RNA라고 읽어도 돼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는 뭐지? tRNA 이렇게 읽어도 되고, 트랜스퍼 RNA 이렇게 읽어도 돼요. 한국말로 이거는 전달 RNA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운반 RNA 이렇게 해도 되고요. 리보솜 구모랑 rRNA 이렇게 읽으면 돼요. rRNA. 자, 효소 기능 있는 걸 라이보자임. 한국말로는 이렇게 라이보자임.
자, 이 백본들은요, 이 골격은 전부 뭘로 구성을 하느냐면요, 이 여기 보면은 전부 요 속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단단한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결합이라는 단단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연기와 연기 사이는 뭘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 마주보는 연기 사이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수소결합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결합. 공유결합, 수소결합은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난 나온다 그랬습니다. 저거 눈 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NA에 뭐라고? 염기에 상보결합 이렇게 하는데, 염기의 상보결합, 이게 무슨 말이야? 상보. 서로 상자, 보완보자, 서로 보완하는 결합이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잘 봐야 돼요. 요 이야기를 할 때, 지금부터 잘 봐야 될 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놓고 이쪽으로 들어올게요. 자, 페이지, 70페이지를 보세요.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좀 이따가 시간이 다가오겠죠? 하품을 하고 지겹고 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물좀 떠도 돼요? 예, 떠오세요. 너무 잠이어가지고. 잠이 오면 선풍기를 틀어야지 왜 선풍기를 꺼버리냐? 아, 저 렌즈 껴가지고 이거 렌즈 말라버려. 렌즈가 마르냐? 네. 어, 그래서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냐? 혹시 안약 있으세요? 안약 같은 넌 나 렌즈를 안 껴서 안약 같은 건 안 가지고 다닙니다. 안약은 약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안약 아니냐? No berries. 노베리스가 무슨 말이야? 아니야. 아, no medicine. no drug. 드라그라고 하면 뭘까? 아, 드라그. 드라그는 우리나라 말로 약이긴 약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드라그 하면 오우 쉣. 좀 나쁜 의미의 약이에요. 나쁜 의미의 약. 헤로인 같은 막 말하는 거. 예. 좀 이상해. 미국 영어 보면은 관습어가 너무 많아. 우리는 gasoline. 근데 가솔린 넣는 주유소를 미국에는 가솔린 스테이션이라고 안 하고 가스 스테이션이라 한단 말이야. 거기 가스만 넣는다. 아니 가스가 가솔린이니 가솔린. 자, 여기 단백질 혹시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미노산. 프로틴. 이 프로트가 내가 무슨 말이라 그랬지 이거? 즉기. 뭐하다? 이게 오래됐다, 근원적이다, 원시적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원시적이라는 말은 좀 나쁜 뜻인데 오래됐다는 뜻도 있지만은 근원적이다 이런 말은. 이게 저거 프로토스 테란 아냐? 니는 아나? 프로토스 아나? 아이고 이야기를 못하지 그럼. 하여튼 오래됐다 그런 적. 오래된 물질입니다 이 말이야. 이게 아주 옛날 때부터 DNA보다 먼저 존재했을까 아니겠느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오래된 물질이란 그런 뜻입니다 단백질이.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아까 이걸 도입을 못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도입을 할 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자어로 이걸 이제 번역을 하거든. 이걸 단백질로 번역을 해 놓은 거야. 담백한 맛이 난다고 해서. 담백한 맛이 난다고 해서 단백질로 번역을 해 놓은 거라고.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제 잔재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된 거야. 이 단백질이 일본 한자어거든.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프로테인을 다시 번역하려고 노력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각난 거냐 하면은 계란의 흰자가 생각난 거야. 계란의 흰자가 거의 단백질로 구성이 됐거든. 그래서 이거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에는 초반에 이거 흰자질이라는 말 발음 잘해야 돼요. 흰자질이라는 말을 썼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번 용어가 쓰면 잘 안 고쳐져 이게.
이거 여러분들 맨날 이걸 뭐라 그러네 이걸. 휴대폰. 이 휴대폰이라고 그러나? 핸드폰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다가 요즘 휴대폰이란 말을 많이 쓰지, 그지? 휴대폰이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에는 핸드폰이라 그랬다고. 그게 요즘 엄청난 노력을 가해가지고 휴대폰이라는 말로 바꿔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흰자질의 말이 바뀌어지겠어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이거. 그래 다시 단백질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다 친일파입니다.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이게 단백질 프로테인이고 핵산,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 중에 DNA를 먼저 보고 있는 거지. DNA T자 때문에 생각나는 게 뭐지? 디악시리보스가 생각나야지. 산소가 하나 없는 당이다. 리보스, 이거는 당이라는 뜻이잖아요. 당. 당다라당당당. 당다라당당당. 쌤, 당나라 할 때 당입니까? 아닙니다. 포도당, 과당 할 때 그 당이에요. 문제가 없어. 아, 와, 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민주당. 오, 선생님 지금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시네요. 예? 이게 너는 파란색으로 보이냐? 네. 생명이니? 초록색이 초록색. 저런 생각이 있어요. 녹색당이지, 녹색당 나는. 당다라당당당. 자, 이 당인데 산소가 부족한 당 대승. 그걸 보면 얘네들은 뭘로 구성이 된다고? 얘네들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된다고. 아니 무슨 10초짜리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미노산. 요거 아미노산 영어 단어가 고등학교 필수 단어거든요.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아미노라고 발음합니다. 탄칸 띄우고 에시드라고 그래요. 아미노 에시드. 근데 요게 약 몇 종류라고요? 20종류라고요. 약이라고 붙는 이유는 이게 과학자마다 새로운 아미노산을 발견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약 20종류인데요. 이렇게. 그런데 이놈의 빌딩 블락 기본 단위체 이것도 선생님이 그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기본 단위체 뭐라고? 고등학교 필수 단어 빌딩 블락. 예, 빌딩 블락. 쌤, 레고 같은 거 아니에요? 레고의 그 한 개 블록이라 그러지, 블록 이렇게 딱딱 되는 거. 그 만드는 블록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기본 단위체, 빌딩 블락, 20. 자, 그 다음에, 근데 요 빌딩 블락은 뭡니까? 이름이 완전히 다르지. 뉴클레오타이드. 이거는 몇 종류니? 4종류. DNA 4종류. 그래서 시험 문제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DNA의 기본 단위체 몇 종류? 4종류. RNA의 기본 단위체 몇 종류? 4종류. 합합 몇 종류? 8종류. 쌤 잠깐만요. 왜? 쌤 조금 전에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게 아데닌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구아닌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사이토신을 가지고 있는 뉴타이타이드, 타이민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유라시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5종류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아니야. DNA, 아데닌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디옥실리보스를 가진 거 있고 그냥 리보스를 가진 게 있잖아.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전부 낚여 들어갑니다. 몇 종류? 8종류. 그러니까 그 DNA는 디옥실리보스로 돼 있지만은 RNA는 그냥 라이보스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라이보스에 아데닌 달린 거하고 디옥시라이보스에 아데닌 달린 거하고는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4종류 해가지고 몇 종류? 8종류. 이거 맞추면 선생님 핫도그 한 개씩 선물해야 돼 나한테. 필요하게
틀리면 핫도그를 네 입에 꽂아 넣어줄 거야, 이제 핫도그를. 아, 그게 더 이익인가? 그런 거 안 되는데, 아이씨. 자, 기본 단위체의 결합 방식.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펩타이드, 요 결합 이름 외우라 그랬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네, 그런데 이 이거 색깔이 왜 이러냐. 외우라 그랬습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들어가야 돼요. 펩타이드 결합. 근데 요게 뭐냐 하면은 공유 결합이에요. 근데 요까지 아셔야 돼요. 근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열에도 약하고, 원래 공유 결합은 열에 안 약해요. 근데 이거 열에 약해요. pH 변화에도 약합니다. 예. 화학 변화가 아니고 수소 이온 농도요. 자, 그럼 pH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 거예요. 한 줄만 적을게요. pH 여기 뭐냐면은 수소 이온 농도의 대수 값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라고 하지 말고 로그 마이너스 로그 값입니다. 저거 하지 않았어요? 예, 마이너스 로그 값입니다. 니 로그 배웠나? 예. 그러면 알겠지, 그지? 마이너스 로그 값입니다. 그냥 역 같은 값이라고 보면 돼요. 수소이온 농도의 역 같은 값이다. 수소이온 농도의 역 같은 값이다. 그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한둘 적고 만다 그랬죠. 이거는 산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산성정도. 산성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약해요. 그게 약해요. 선생님 진짜 또박또박 착한 실력이 탄탄하게 지금 쌓게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 놔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을 잠깐 적고 있어서 잠깐만 이거 보면 이 펩타이드 결합. 그럼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 이거 공유 결합이네. 근데 원래 공유 결합은 졸라 강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펩타이드 결합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열에 약하고 산성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부서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을 물을 때는 이 두 개를 같이 물으려고 노력한다고. 일반적인 공유 결합의 특성에서 벗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실제로 석사나 박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꽤 있어요. 꽤 선생님보다 똑똑한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고 그래요. 통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DNA는요, 역시 뭘로 결합이 됩니까?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돼요. 단지 요거 하면은 이제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 요거 하고 뭐. 근데 반에서 1등 하나 가고 2등 하는 애들은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은 인산하고 당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인산하고 당하고. 이걸 한국말로 당인상 결합이라 그래요. 당인상 결합. 글리코사이드 결합.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요런 결합을 뭐라고 배우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고2에서는 고2나 3에서는 이 결합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 무슨 결합? 당. 하이픈 끊고 인산 결합. 요렇게 학교에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영어로도 가르쳐줘요. 외래어로도 글리코시드 결합. 요렇게도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형성 과정.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이 돼서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이 된다.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이 되면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고, 이런 폴리펩타이드가 뭐예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면 그때부터 단백질.
자,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이 되지.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면 이 자체가 이중나선 DNA 또는 RNA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신목고등학교 가르쳐 준 거 해드릴게요. 신목고등학교 간다 그랬으니까 니는 어디 간다고? 신목이 그렇게 가르쳐 드릴게. 신목 쓰면 신목 갑니다. 왜냐하면 다들 신목이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왜요? 가까워서 나도 예. 근데 고등학교를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니라 쓰면 가는 거야. 신서 쓰면 신서 바로 갑니다. 예. 아니죠. 신목보다 더 쓰면 바로 가는 데가 신서예요. 신서는 신목보다 안 가려고 하는 학교라서. 근데 학교 선생님은 좋아요. 공립고등학교라. 자, 신목 간다 하니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다 적느냐면요. 저 빈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약간의 빈 공간이 필요해서, 내신 탄탄 위에 요 부분에 좀 적을게요. 내신 탄탄, 바로 옆 페이지죠. 여기 이렇게 제목이 뭐냐면 단백질의 구조입니다. 그죠? 이 1차 구조가 있고요. 2차 구조가 있고요. 3차 구조가 있고요. 4차 구조가 있어요. 현재 인류의 과학 기술로는 4차 구조까지 확인이 돼 있어요. 1차 구조는 어떤 걸 뜻하냐면은 이 아미노산 서열을 말하는 거야. 나열된 순서요. 그게 1차 구조고요. 2차 구조들은 이런 이 누구의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을 말하는 거고요. 2차 구조들은 이런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진 구조, 접힌 구조를 말해. 접힌 구조. 접힌 구조가 있어요. 접힌 구조. 그 다음에 휘어진 구조. 나선 구조. 나선 구조. 미안합니다. 나선 구조. 이걸 흔히 접힌 구조를 병풍 구조라고 그러고요. 풍입니다. 풍. 구조. 병풍 압니까? 병풍? 네. 너 그 병풍을 어떻게 알아? 나랑 같은 나이 때인가? 병풍 본 적 있어? 네. 그 만들긴 했는데 본 적 없어요. 본 적 있다. 그 군 같은 데도 갔을 때. 응? 아, 그 풍에 이 뒤에 이렇게 쭉 지그재그로 펼쳐 놓은 거. 아, 병풍을 너네 아는구나. 그 병풍 구조요. 그 병풍 구조. 나선 구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거. 3차 구조는 그냥 그림을 그려줄게요. 지 맘대로 막 꼬이고 이렇게 된 거. 요게 3차 구조고요. 4차 구조는 꼬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꼬이고 이런 것들이 뭘 형성하는 거야?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거예요. 복합체라고 하죠. 이 씌우고 나와요? 이렇게? 예. 고등학교 쉬운 데가 없습니다. 그럼 저거를 제일 쉬운 데 가려면 어디로 가라 그랬지? 신서. 신서. 그보다 좀 쉬운 데가 배감. 그보다 좀 더 어려운 데가 배감. 배감보다 어려운 데가 신목. 신목보다 어려운 거는 양천, 강서, 씌우고 갔다. 양천, 강서. 배감을 갈까? 배감도 괜찮아요. 좋은 학교입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예. 그게 신목 가세요. 신목 괜찮아요. 자기 혼자만 내가 그랬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고 여자만 안 사귀면 여자만 안 사귀면
졸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다 좋은 학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지, 거기 교사진이 진짜 좋다고. 잘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줘요. 그 저거를 말로 어떻게 써야 돼요? 클러스터요? 아니 그냥 그림 그려 3사람 샀어. 말로 설명이 안 돼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됐어. 이게 네 개가 모여 있는 게 복합체예요. 예, 이렇게 네 개가 모여서 복합적인 하나의 물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잠실종합운동장이란 말 들어봤어? 여기 고척에는 야구장만 있지. 고척 가면 그 축구장 할 수 있냐고? 못하잖아. 그 야구장 딱 맞게 야구장만 될 수 있잖아. 근데 잠실 종합운동장 가면 야구장도 있고, 그지? 그 옆에 축구장 있고, 그 옆에 농구장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수영장 있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놨지, 그지? 그걸 클러스터라 그래. 이렇게 덕지 모아놓은 걸 클러스터라 그래. 알겠네? 그게 클러스터야, 이게. 여기 대표적인 얘도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 요렇게 돼가지고 클러스터로 만든 이 얘가 뭐라고? 바로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 이거 한국말로 적어줄게. 이거는 영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필수 단어예요, 이게. 한국말 일단 적어주고. 헤모글로빈. 영어 고등학교 필수 단어, 히모글로빈. 아니죠. 적혈구는 레드 블러드 셀이죠. 헤모글로빈은 글리빈이 아니고 글로빈이죠. 미안합니다. 정신 똑바로 하자. 요거는 단백질이에요. 이건 뭐라고? 단백질. 레드 블러드 셀, 적혈구는 세포예요, 세포. 그러니까 적혈구 덩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조그마한 게 헤모글로빈이야. 여기 산소 한 개, 여기 산소 한 개, 여기 산소 한 개, 여기 산소 한 개. 하나의 헤모글로빈에 산소 몇 개 움직인다고? 하나의 헤모글로빈에 산소 몇 개 움직인다고? 4개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여기 산소 한 분자, 여기 산소 한 분자, 여기 산소 한 분자, 여기 산소 한 분자. 나가요. 요 클러스터 구조가 서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이 서울대학교는 논술을 없앴어요. 연세대부터 논술이 있습니다. 너 논술 공부 또 어떻게 할래? 참, 그건 또 어떻게 할래? 예.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쉴 틈이 없다는 얘기를 알거냐? 시험 끝나고 딱 그 당일만 놀이. 오늘이 연세대, 성균관대 이런데 이제 오늘부터 바로 논술 시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있어요. 주로 이화여자대학교가 일요일날 논술을 보고요. 그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성균관대학교가 바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오늘 아마 연세대도 오늘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하고 고려대하고는 항상 같이 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오전 논술은 연세대에서 하고 목동 사는 애들은 거기서 보고 차를 타고 강북으로 이동하는 거야. 오후 논술은 고려대에서 보고 그렇게 해서 연세대 고대를 동시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6개 학교 지망할 수 있습니다. 6개 학교. 지망하는 건 못할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낫지 않을까. 예, 올라가면서 논술 시험장 이제 들어가잖아요. 대학교 교문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그때 느낍니다. 졸라 왔네. 이걸 어떻게 다 제끼고 합격됐지? 구름같이 올라갑니다. 구름같이. 사람들이. 예. 그런 거 경험 한번 해봐야 돼요. 저희 10년 뒤면 서울대 쉽게 간다는데. 예? 10년 뒤면 한 20년 뒤면 서울대 쉽게 간다는데. 20년 전에 서울대가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저출산. 꼭
과 인원수를 줄여버리죠. 과 인원수를. 잠깐 이거 끄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또 네, 마지막 시간 땡기고 집에 가겠습니다. 나는 아침 10시부터 수업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국어 시험 쳤다 그랬죠. 집에 들은 게 가방 앞에 들어간 것도 없어요. 고등학교 국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국어. 배고 파티 자, 그 종류와 기능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이게 단백질 구조 너네들 신목 간다고 그러면은 썼으니까 아마 거의 100% 갈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린 거고요. 종류와 기능.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이게 요 세 개죠.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연결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몇 개씩 연결되느냐, 그리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고.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경우의 숫자가 나오거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종류가 4종류뿐이에요. 이거 20종류인데 이 종류가 20종류, 이 종류가 20종류거든. 근데 이건 4종류예요, 4종류. 물론 RNA까지 하면 8종류가 되는데 이게 결합하는 순서죠. 이걸 결합하는 순서. 그래서 다양한 DNA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니는 이렇게 생겼고 니는 저렇게 생겼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결합하는 순서, 여기도 결합하는 순서가 있죠. 자, 결론. 기본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이지, 다양한 조합. 저업으로 결합하여. 이 경우의 숫자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게 나오기 때문에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구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DNA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생명체는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생각 안 한다고 거의. 그래서 거기 문제를 잠깐 보면은 선생님이 이게 답이 다 있죠, 그죠? 여러분들 적기는 편할 겁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적인 단위체 빌딩 블록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거대한 분자 물질이다. 거대 물질입니다. 거대 물질.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 DNA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 DNA는 분자 상태로 흐트러 놓으면 보이질 않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은 모으면 돼요. 끄적끄적 모으면 코딱지처럼 모여져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막 뭐 바나나에서 수출한 영상 있던데. 예. 그래서 실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퍼져 있을 때는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DNA의 이중 구조의 규칙성, 이거 선생님 뭐 하면서 들어왔냐면은 뭐 하면서 69페이지에 상보적인 결합, 요거 공부하려고 들어왔던 거거든요. 들어온 김에 요걸 복습 삼아, 저기 누구야, 성원이도 볼 거니까 내일 요거 이제 복습 삼아 이렇게 해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보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녹화하고 있어요? 예,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요게 이제 백번이에요. 이렇게 백번, 지그재그로 가고 있어요, 백번이. 여기서 백번도 지그재그로 가고 있죠. 눈썰미 있는 애들은 이걸 알아차렸습니다. 이거는 오각형이 바로 서 있는데, 이건 오각형이 거꾸로 서 있지.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러냐? 이것도 저기 식목이기 때문에 가르쳐 드는. 예? 완전 높지? 아, 수학적 사고네. 자, 이거를 역평행 구조라 그럽니다. 역평행. 평형이 아닙니다. 평행이죠, 행. 역평행 구조. 역평행 구조. 방향성이 이 방향성이냐면, 그게 예를 들자면, 이런 방향성이라면, 이런 방향성, 요런 방향성이라면, 얘는 이런 방향성이죠. 그죠? 이런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역평행 구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인상 골격이라 그러죠. 당인상 골격, 백본, 당인상 골격. 여기 이제 염기들이 달려 있는데 왜 상보적인 그런 거 하냐면은 옆에 이웃한 염기랑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공유 결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전기 음성도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 여하튼 공유 결합이 아닌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로 연결되는데 반드시 타이민은 아데닌하고만 연결이 돼요.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연결이 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연결이 돼요.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괄호를 딱 치면 여기 있는 거 타이민이라는 걸 보고 뭐지? 아데닌이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는 이중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요게 너네들이 막 방사선 맞아가지고 이게 부서지더라도 이것 보고 그대로 옮겨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아니로 상호 보완적인 가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DNA는 몇 가닥? 이중 가닥. 이 하나 없어지더라도 하나 보고 뺏기려고. 그래야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공부했죠. 그치? 우리나라 국사 공부했잖아. 한국사. 이 2학년 때 하나, 3학년 때 하나. 3학년 때 한국사 공부해보니까 조선시대 공부할 때 우리 조선 왕조 실록을 적지. 그래가지고 거기 실록 적어가지고 한 군데만 놔두든 놔두 보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한번 전쟁 나봤지. 그지? 그래도 불살라지니까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강화도에 또 마련하고 뭐 어디에 마련 막 이렇게 헛뿌려 놓잖아. 그 이유가 뭐지? 없어지면 그거 보고 뺏기려고 하는 거야. DNA도 마찬가지야.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뭐라고? 이게 상호 보완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 상호적인 보완 결합. 어떻게 결합하고 있다?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된다. 특정 용기하고만 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이 시험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미 풀어져 있긴 한데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어떤 DNA 이중 나선 구조에 아데닌이 23%래요. 그러니까 요런 이게 첫 번째 나선이 있고 원래 두 번째 나선이 꼬아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나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데닌이 있으면 여기 티민이 있고 여기 구아닌이 있으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사이토신이 있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아데닌의 비율이 23%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데닌의 비율이 23% 포인트라면 타이민의 비율도 23%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합이 얼마 나옵니까? 46% 포인트가 합이 나오죠. 따라서 GC 비율은요, G와 C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에서 46을 뺀 퍼센트 포인트가 나오죠. 54% 포인트가 나오죠. 그죠? 따라서 G의 비율은 54를 2로 나눈 퍼센트 포인트죠. 그죠? 2 는 4, 2, 7, 14% 포인트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토신의 비율을 모르시니까 이거는 역시 27%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어요? 준사 할 줄 알겠지? 할 줄 알겠습니까? 아,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 비율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G 비율하고요. C 비율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 비율이 23이니까 T 비율도 23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을 해보니까 46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거의 합의 비율이 여기서 빼주면 54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2로 나눠주면 여기도 갈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1950 몇 년도에 호카프라는 과학자가 이걸 알아냈어요. 화학 실험을 통해서 요 비율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낸 거예요, 이걸. 됐죠? 자, 그럼 69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이제 30분 정도만 하면 집에 갑니다. 배가 아프면 왜 사촌이 논 산 거야? 네? 산소리 땅 싼 거야? 아니, 철수하는 니는 우리 학원에 와서 반드시 한번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더라. 근데 응. 장이 원래 안 좋아요. 저희 집. 집안 내력이야? 나도 장이 별로 안 좋아서 내 항상 다시 수업하기 전에 화장실 가지, 그지? 니랑 나랑 비슷한 거야, 그럼.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아 저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확 나와요, 이게. 받아서 이게 수업하는 게 니한테는 스트레스인 거야, 이게. 그게 숙제 너무 많이 나도 갔다 오세요, 그럼. 내가 잠시 중단하고 있을 테니까.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DNA의 염기의 상보적인 결합. 그래서 아데닌은 항상 티민,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상호 보완적인 수소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앞에서 줄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줄 안 쳐도 되고. 그래서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갖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대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되게 됩니다. 자, 개념 쏙쏙을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 주성분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단백질과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 합물인가, 탄소가 주된 골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자,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대 분자냐?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아니죠. 유전 정보 저장만은 못하는 거죠. 핵산은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5번을 보면은 단백질 형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아미노산이잖아. 이거는 또 다른 아미노산이고, 이렇게 해서 누가 빠져나가는, 물이 빠져나가는 무슨 반응? 탈수 축합 반응, 탈수 축합 반응을 통해서 가와 같은 뭐가 형성이 된다?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된다.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게 뭐더라?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게 폴리펩타이드라 그런다. 펩타이드라고 그런다. 그래서 기억이 뭔지 아미노산, 니온이 뭔지 물, 가가 뭔지 펩타이드 결합 다 썼습니다. 그림은 핵산의 기본 단위체입니다.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인산, 이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당, 이름이 이게 리보스기도 하고 라이보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DNA 거는 디옥시라이보스가 되는 거죠. 라이보스. 여기 있는 거는 염기죠. 염기. 자, 단위체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가는 무엇인가요? 염기입니다. 염기.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에서 가의 종류는 몇 종류? DNA 거를 적으라 그랬기 때문에 유라시를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개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GCT.
그 다음에 70페이지. 근데 70페이지 선생님이 이 문제까지 풀었기 때문에 통과. 71페이지. 자, 내신탄탄 문제,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거는 문제를 못 풀고요. 왜? 안 배웠으니까. 문제를 못 풀고, C부터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C부터 문제를 푸시고, 지금요? 아니요. 선생님 진도를 나갈 거라서. 진도를 나갈 거라서. 이 진도 나가기, 그 겨울방학까지 마치기 힘들어요, 이게.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면 못 맞춰요, 이게. 절대로 못 맞춰. 그래서 지금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들 보면 겨울방학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그게 확 진도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만 갖다 버리는 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시험을 못 쳐요. 자, 물질의 정기적인 성질, 요거는 어려워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런 거는 좀 쉬워서 금방 넘어갈게요. 그럼, 다른 거 할 때 배우고요. 조금, 초반에 기억이 좀 남을 때 해놓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덤성덤성 지금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누구지? 성원이 오면은 그때 이렇게 하고, 요 지금은, 아우, 성원이가 오늘 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2024년 수능 생명과학도 11번 그런 형태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게 주어진 시간이 요거 한 문제 푸는데 주어진 시간이 1분 30초예요. 근데 이걸 빨리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빠르게 읽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풀이 과정이거든요, 이게 1분 30초 안에 풀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2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오늘 여기까지 정도 한번 마칠 것 같아요. 92페이지. 지구 시스템, 선생님이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뭐가 나오냐?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해가지고 모두 5개의 권력으로 구성된 지구 시스템. 이것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지. interaction 하고 있는 시스템. 그래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특징, 직권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각, 멘탈, 외행, 내과 같은 무슨 청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직권 청상 구조, 기권 청상 구조, 수권 청상 구조, 이렇게 해서 요 세 개가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청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분할 수 있다. 내 기억으로 있잖아요. 한 2년 전쯤에 신목고등학교에서 이 지구 시스템의 직권 구조를 가지고요. 애들을 반으로 죽여놨어요. 그냥 기권을 하고요. 시험 문제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과학에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여기 보면은 중학교 거만 있나? 여기 중학교 거 있나? 고등과학을 가면 와, 이건 너무 이상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막 너무 실망을 했어. 여기 놔뒀나 그럼? 통과. 배광고네 이거는. 배광고.
이 100원 볼게요, 이러면. 이쪽 통역 가겠나? 금홍여고 1학년 중간고사 학교 프린트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고기 들어봐. 힘들지만은 이게 금홍여고 학교 프린트예요. 학교 프린트예요, 이게. 금홍여고 학교 프린트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놔뒀는데 이게. 미적분하고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 학기 중간고사. 이것도 막 경제윤리 들어있는 거 보니까 심고 놔뒀는데 내실고등학교 내신문제 양천구 대일고 2022년 어려웠다고요? 예, 이상한 거 나온 적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 돼. 21학년도구나. 21학년. 이거 보세요. 이 시험지를 갖고 온 학생이 여학생이거든요. 이게 내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 계속 나온다는 거 여기 나올 거예요. 예, 이겁니다. 풀 수 있겠어요, 이거? 찍어야지. 이게 치권에 지구 내부의 길이에 따른 압력 밀도 중력 변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 요 부분이 지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멘털이고요. 여기가 외핵이고 여기가 내핵이에요. 풀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고등학교들이 전부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이거는 고3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 고3 수능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죽었다 깨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게 시험 문제 낸다고. 그 다음에, 이 누나 몇 점 나왔어요? 예? 이 누나 몇 점 나왔어요? 이때 너무 팍 떨어져가지고 시험을 재시험 봤다니까, 전부. 학교에서 재시험 봤어요. 자, 서답형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느 해 1월에 측정한 위도와 고도에 따른 지구 대기권의 온도 분포입니다. 온도 단위는 도시고요. ABCD 각 고도에 해당되는 수치의 고도는 ABC 방향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대립권, 중간권, 열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어떻게 나눠볼 겁니까? 자, 그림은 남이 90도, 남이 60도, 남이 30도, 적도, 북이 30도, 북이 60도, 북이 90도, 위도 지역 중 성층권, 계면, 성층권을 말하는 거예요. 계면, 경계면을 말하는 거예요. 온도가 5번째로 높은 위도를 써으시오. 영도. 자, 이거 보세요. 계산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나누는지 알겠지? 예. 쉬운 학교가 없다니까요. 그나마 제 시험이라도 보게 해주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겨울방학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과학은요, 이게 수학은 이런 게 있잖아요. A급, 중학교로 따지면 A급이나 블랙랍이나 1품 같은 게 어려운 문제도 그걸 연습하면 되지. 근데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문제는 자이스토리, 이런 것들, 자이스토리,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돼요. 올림포스 고난도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무조건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계속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과학은 그런 문제집이 없어요. 기본 문제집만 있어요. 왜? 딱 없어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이 3학년, 1학년 학생이 몇 명일까요? 30만 명이라 할게요. 30만 명, 수학책은 30만 명이 다 사지. 근데 우리나라 이과 비율이 40%거든요. 예,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과학책을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만들면 출판사 망해요. 사람들이 안 사서. 이 진짜 저출산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발전이 안 되는 예. 거야. 발전. 그러니까 이게 과학은 이런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그런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여러분 성적에 결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조금만 하고 집에 갑니다.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2분만 하고 집에 갑니다. 2분. 준서야 2분이다, 2분. 2분에서 2분. 그래서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치각, 멘탈, 외행, 내걸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여기 줄만 치고 오늘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각. 여기도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죠. 가장 큰 부피 숫자도 외워야 됩니다. 80%, 90% 아닙니다. 외액은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액체 상태죠. 대류가 일어납니다. 내액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졌는데 고체 상태입니다. 여긴 대류가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근데 왜 고체예요? 압력이 높아서? 예, 압력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해양지각, 여기 지각이죠, 지각. 여기 지각에서 해양지각, 지각에서 대륙지각, 해양지각, 요거는 현무암질, 화강암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의 입학시험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 서식 공간을 제공해 주고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직권입니다. 그렇잖아. 우리 식물 땅에 꽂아 놓으면 스스로 막 자라지, 그지? 예,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그 속에 들어있나 봐. 철분도 있고, 질소 성분도 있고, 인성분도 있고, 이렇게 비료를 땅에 뿌려주는 이유를 알거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